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이제 쇄신을 꾀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 830 세대 교체론 이런 것들이 나오죠. 830 80년대생 30대 그리고 3040 기수론 30대나 40대가 좀 리드를 해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조건에 해당하느냐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인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당선자 중에도 일단 3040 자체가 극히 드물고요. 특히 지역구. 그리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론이라든가 기수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웬만큼의 경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보수 야당에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펙이라던가 경험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만 젊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누구다 이렇게 짚히는 사람은 없지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부류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젊지만 전혀 신선하지 않은 사람, 이 얘기인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이러면서 바로 나온 이름이 홍정욱 전 국회의원, 그 김세연 의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70년대에서 80년대 출생들인데, 근데 구독자분들도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젊기만 하지 전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쇄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왜 저런 사람들이 쇄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당 내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쇄신을 한다 그러면 좀 그게 쇄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국민 입장에서도 저 당이 쇄신을 하려는 게 맞는가? 나이만 젊으면 쇄신을 하는가? 이런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당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나이 젊은 3040에 얽매여서 3040이라고 다 신인이거나 신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름 나왔던 그러나 뭔가 딱 꽂히지 않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접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쇄신을 주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입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선거에서든 사실 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패한 정당은 당 지도부가 싹 다 물러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황교안 대표도 물러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김세연 의원이 부산시장에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3040인데 쇄신에도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김세연 의원이 총선 실패의 원인이라고 제가 보는가 하면, 지난주에 이제 공관위원이었던 박완수 사무총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당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사실 좀 공관위가 좀 잘한 것은 없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얘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김형호, 김세연 세트로 공천 거의 다 했다. 거기서 이견이란 없었다. 사실 이 두 분 빼면 이석연 부위원장 했고 다른 분들은 다 정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난상 토론이라는 게 무슨 홍준표 전 대표 정도 이런 정도의 의견만 있었을 뿐, 이 두 분이 위원장과 김세연 의원이 세트로 공천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공천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아예 없었다는 거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래도 황 대표의 측근인 박완수 총장 정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맨날 공관위 내에서 내홍이 생기고 난리가 나면 총선은 바로 그냥 실패하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세연 의원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면서 김형우 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 여성, 신인 이런 사람들은 우대를 해야 된다. 명분은 좋습니다. 쇄신해야 되고요. 그 김형우 위원장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자기 이제 측근 몇 명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김세연 의원이 좀 하자는 대로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많이 쳐냈습니다. 컷오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저 사람 지겹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컷오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채워 넣느냐, 이것도 굉장히 누구를 채워 넣느냐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되지 않을 사람들을 공천을 해 놓으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뭐 당 안팎의 평가가 있고요. 지역구 돌려막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낙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번에 뭐 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못했으면은 못하고 나서 계속 공관위에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너 어디 딴 데 나가볼래? 거긴 어때? 근데 사실 자기가 몇 년씩 뭐 당협위원장으로 있거나 좀 한 1년이라도 지역을 닦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한테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지역구를 도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우리 지역을 뭘로 보고 저런 식으로 뭐 후보를 돌리고 있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태까지 막장 공천이나 이런 것들은 계파의 이제 싸움이 좀 있다 보니까 낙천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좀 그 청와대처럼 뭐 위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공천이 되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 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 좀비 같은 정당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공관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공천을 하겠습니까? 있던 사람들은 다 구악이라고 생각하고 쳐낸 거죠. 그런 자리에 본인이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는 청년, 여성 이런 후보들을 공천합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뭐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 그런 청년들을 많이 이제 총알바지 얘기도 나왔죠. 총알바지 공천, 뭐 학도병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봐도 이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거나 뭐 정치인 입장에서 봐도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이제 공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10%밖에 못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들과 강남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져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진 이유는 이런 일을 만들어내서 이런 이상한 공천을 만들어내서 총선에 실패한 그 1차적인 원인이 된 사람, 김세연 의원의 김세연 퀴즈들이 지금 당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천 근처에도 못 갈 것 같던 후보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물론 뭐 당선이 되지 못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일단 한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열심히 이제 당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청년이 이제 세력화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밀어주고, 그리고 뭐 뭐 이런 당 지도부는 이미 다 밀려났으니까 비대위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밀어주면 이제 그분들이 세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부 낙선 후보들은 그 청년 비대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의 이제 개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고, 비대위도 청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청년 위주의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김세연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공천을 줬던 사람들, 그 정치권에 데려온 사람들, 이런 김세연 퀴즈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김세연 의원이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거나 김세연 의원을 추대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도 나름대로의 다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사람과 그 계열들이 당의 쇄신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세연 의원이 이번 공천에서 자기가 원하는, 김세연 의원에 대한 평가는 늘 뭐 한결같죠. 금수저다, 이상주의자다.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여성, 신인 공천을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 보수 야당은 희생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희생을 당하고도 그 사람과 그 주변인들, 그 사람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 당의 쇄신의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김세연 잘했다, 정말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통합당을 지지하거나 그 당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어떻게 차기 뭐 부산시장 후보라거나 무슨
자기가 그 830 세대론을 얘기할 자격이 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이제 공천에서 거의 정권을 휘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정권 휘둘렀으면 이번엔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당이 이렇게 패배를 했으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사람이 데려왔던 지금 낙선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당 탓을 합니다. 공천을 받아서 열심히 싸웠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당을 쇄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당이 이제 잘못해서, 당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당이 너무 꼰대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리고 뭐 바꿔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뭐 김세현 같은 사람이 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김세현 의원과 공관 의원들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관위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아마 차츰 이루어지겠죠. 지금 아직 공관위원들이 뭐 후일담을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근데 김영호 위원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근데 당에 와보니까 인재풀이 너무 없더라. 민주당이 뭐 잘하고 있는데 이 통합당을 와보니까 구멍가게 수준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년 동안 여당을 했던 100석이 넘는 정당에 와서 인재풀이 구멍가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인재풀이 하도 없어서 그렇게 경쟁력 없는 후보들을 일일이 공천하고 본인 측근을 뭐 이렇게 공천을 했는지, 공천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김영호 위원장은 어차피 지금 뭐 당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얘기인데,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뭐 당을 쇄신해야 된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그렇게 다 공천을 해 놓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측근들이 또 이제 청년들이 지금까지 청년 공천을 안 해서 당이 패배한 게 아니거든요.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청년, 리더십 있는 청년, 그리고 꼭 청년이 아니어도 신선한 정치인, 뭐 안철수 대표가 아주 젊어서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김세현 의원이나 뭐 다른 분들이 지금 계속 3040의 틀에 박혀서 그럼 그 중에 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젊지만 아무 신선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그 계열들, 이 사람들은 사실 당의 리더십에서는 좀 빠져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대선까지라도. 이번 총선에 지금 패배한 원인을 사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뭐 비대위도 구성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비례정당하고 합당도 해야 되고,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패배 원인 분석이 지금 뭐 빨리 되지 않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천을 잘못했는가, 누가 공천을 잘못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끝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책임론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렇게 친박이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출신이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단순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꼭 청년 기술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